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요, 영재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재성에 대한 그 내용 중에서 그 제가 되게 잘 풀린 영재고를 간 학생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죠. 예,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데 본인만의 풀이로 근성 있게 매달려서 결론까지 내려고 하는 그런 아이. 엄청난 집착이 있고 수학 실력도 되게 좋은 아이. 그런데 이런 친구가 잘 풀려서 영재고를 가면 다행스러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과학고라던가 아니면 일반고, 자사고 이런 데를 가버리면 가게 되면 이제 현실적인 이제 벽에 좀 부딪힙니다. 자,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물만 좀 한 잔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냐면요. 아마 이거를 보시는 학부모님 중에는 자녀가 그런 케이스다라고 하시는 분이 적지 않게 계실 것 같아요. 뭐냐면 주변에서 수학 실력은 좋다라는 평을 받는데, 그리고 못하는 아이는 아니에요. 그런데 내신을 보거나 할 때 점수가 안 나오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모순적인 거잖아요. 실력은 좋다고는 하는데 내신 점수가 안 나온다? 이런 경우요. 특히 이제 일반고에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 물론 자사고에서도 있고요. 뭐냐면 영과고를 준비를 했는데 이 친구가 뭐 떨어지든 아니면 중간에 뭐 이렇게 방향을 틀든 간에 일반고를 이제 갔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영재고나 과학고를 준비하기 위해서 꼭 경시를 할 필요는 없다고 분명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뭐가 됐던 간에 그와 비슷한 문항 같은 건 계속 좀 풀려고 해야 돼요. 훈련을 하긴 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요구를 하는 그런 문제들은 어떤 것을 이제 중점적으로 다루냐면요. 본인의 개념과 그러한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빠르게 풀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풀되 정해진 루트는 없으니 충분히 한번 생각해보고 풀어볼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신과는 성격이 많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동안의 공부를 했던 방식이요. 그리고 그런 경시형 문제라던가 아주 높은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는 사실 고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서 가야 돼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보통 이거를 이제 애들한테 시간만 많이 주고 계속 풀어라라고 해버리면 어떻게든 푸는 학생도 있지만 못 푸는 학생도 있어요. 그런데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어떻게든 푸는 아이, 예, 이 아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런데 이 아이를 그래, 잘 풀었다, 잘했어 라고 그냥 칭찬을 하고 넘어가 버리잖아요. 최악입니다, 최악. 왜냐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요. 풀이의 교정을 꼭 해줘야 돼요. 어떤 풀이의 교정을 해야 되냐면요. 잘 풀었는데 여기에서 풀이를 좀 더 간추리거나 간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사실 수학 학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요구하는 그 본질적인 그 의도와는 좀 현실은 좀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결국에 기승전결, 그 다음에 뭡니까? 성적입니다, 성적. 말이 잘 안 나오네. 그러니까, 이게 성적으로 유도가 되려면,
고등학교 내신이든 아니면 수능이든 간에 연결이 되려면 단시간에 본인이 풀 수 있는 문제를 빠르게 풀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에 도전을 해야 되거든요. 남는 시간을 좀 벌어서라도. 근데 얘네들은 어떤 마인드를 또 가지고 있냐면요. 점수가 좀 안 나와도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든 뭐 푼 게 있다라고 하면 그 푼 것에 대해서 의미를 더 크게 둬요. 그러니까 선생님 점수가 좀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를 제가 풀었고요. 전교에서 2명밖에 안 풀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래요.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해요. 그러면 잘했다라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제 이 친구가 반전으로 뭐 이렇게 점수를 이야기를 하게 되면 급실망을 하죠, 제가. 그쵸?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시형 공부를 하거나 높은 사고력의 문제를 푼다라고 했을 때 오랜 고민 습관이 분명 필요는 한데 이걸 통해서 끝내지 말고 교정하자라고 했고 간결하게 푸는 연습도 한번 시켜야 된다라고 했고 그 이유에 대한 설명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지 고등학교에 가서 내신을 보든 수능을 보든 간에 문제풀이의 전략과 함께 시간 운영이 가능합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말씀은 이게 잘 안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 이 친구들의 그런 기질이 또 있어요. 문제 집착력이 강한 아이들은요. 이 문제를 어떻게든 풀 거야 라고 하는 데에서 그리고 실제 풀렸을 때 거기서 높은 성취감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럼 반대로 이 문제가 잘 안 풀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 문제를 더 집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는 본인의 수학의 자존심이랑 같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자존감이랑도 관련성을 지어버려요. 그래서 몇 번씩 지적을 하죠. 이 친구들은 그래요. 선생님 이 문제에서 시간을 너무 오래 할당을 해가지고요. 시간 배분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2-3번을 가요 또. 그러면 이제 저도 사람인지라 좋은 소리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볼 때마다 얘가 이러면 몇 번 잔소리를 해요. 이제 더 이상 선생님이 지겨워서 못 듣겠다. 내가 너무 지겨워서 못 듣겠는데 좀 어떻게 좀 바꿔볼 생각은 없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근데 또 그렇게 말을 안 하면 얘네들은 그냥 또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게 또 문제가 되니까 혼을 내려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그런데 그 애들이 공부하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되게 존중받아야 되는 방식이 있기는 한데 이 현실에서 평가를 받아서 결과를 내가지고 성적까지 연결을 시키는 데 있어서는 현재 상황상 그게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사실 제가 그런 방법도 좀 많이 썼었어요. 일부러 엄청 어려운 문제를 내줘요. 그냥 테스트라고 하고 수능 문제를. 그럼 얘네들이 못 풀잖아요. 시간 내에. 그러면 제가 그래요. 이건 뭐 물론 선생님도 시간을 주면 그 시간 동안 절대 못 푸는 문제들이에요. 이거 봐라. 결국에는 너가 문제풀이의 연습이나 유형 연습을 제대로 하질 않아서 반복도 하질 않아서 점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 왜 시간 내에 못 푸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애들이 머리가 크니까 이걸 딱 보면 이건 시간 내에 절대 못 풀어요 라는 식으로 말을 하지만 이것저것 유형을 따져주면서 말을 하면 돼요. 약간 억지스럽게 주장을 합니다. 저도요. 그러면 뭐 잘 먹힐 수도 있고 뭐 안 먹힐 수도 있지만 이런 방법까지 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친구한테 제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반복도 좀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단시간에 풀려고 하는 그 연습은요.
결국에는 반복을 통한 유형 연습이고 그 유형을 머릿속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볼 때 그 유형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고 빠르게 풀 수 있는 것은 빠르게 그 방법을 탁 생각을 해가지고 탁 풀어버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고난도 문제는 그게 바로바로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생각을 하려면 벌 수 있는 시간이 어디입니까? 빠르게 풀 수 있고 쉽게 풀 수 있는 거를 빨리 풀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나름대로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가르치는 뭐 학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가서 그냥 저기 그 어려운 문제를 그냥 긴 시간 동안만 풀게 하고 끝. 예. 뭐 몇 시간 동안 있었는데 뭐 그냥 고민만 열심히 시키고 끝. 그리고 문제를 풀었으면 정답하고 끝. 이런 학원은 애들 망쳐요. 잘못하면요. 그것도 괜찮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망친다라는 개념이 뭐냐면 얘네들이 실제 입시로 가게 되면, 대입으로 가게 되면 그게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역효과가 나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어찌됐든 간에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요. 풀이를 단축시킬 수 있게끔 연습을 시키고 유도를 해야 되며 명분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런 류의 학생들의 학부모님은 저한테 질문할 때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하세요. 어떤 질문을 많이 하시냐면요. 우리 아이가 수학을 곧잘 했었다. 그리고 뭐 영가고 입시도 했었고. 그런데 이제 아이가 워낙에 이제 고난도 문제를 좋아하고 재밌어하고 호기심도 많다 보니 반복하는 걸 싫어해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저는 대놓고 아이를 똑바로 보고 말을 해요. 반복 많이 필요하고 우리 학원은 반복도 많이 시키니까 그걸 알고 와야 돼. 이렇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를 모르고 오면요. 아이가 잘 안 따라해요. 학원에서요. 그래도 그걸 알고 그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온 학생들은요. 그래 말없이 잘해요. 열심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렇게 표현해서 좀 그런데요. 여러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어떠냐면 아이가 이게 잘 바꾸려고 본인 스스로 노력을 하면 저는 그렇게 크게 잔소리를 안 해요. 그래도 그래 잘 바꿨다. 그래 고맙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안 바뀐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벽을 아예 그냥 깨버리려고 해요. 제가. 예, 저는 약간 그렇게 하거든요. 왜냐면 시간은 없고 당장 성적은 분명 나와야 돼요. 그 말씀도 드릴게요. 이런 아이들이요. 본인은 수학을 즐기기 위해서 수학 문제를 푸는 것 자체만으로 즐겁다고 하잖아요. 근데 성적이 안 나와도요. 처음엔 끄떡없어요. 뭐 2번, 3번 이렇게 잘 안 나와도 끄떡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무너져요. 뭐 때문에 무너지냐면 주변의 애들, 본인보다 수학을 못했다고 생각했던 애들이 치고 올라가는 걸 보면은 아마 피가 거꾸로 솟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애들이 나중에 가서 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그렇게 자존감이 세고 자존심이 세고 고집이 센 그 아이도 자존감이 확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또 습관은 또 그렇게 잘 안 들여져 있으니까 또 매번 그렇게 잘 안 바뀌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 슬슬슬 밀당을 할 수 있는 아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밀당이 불가능한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려운 문제 아니면 모의고사 문제 아니면 뭐 테스트 뭐 이런 걸 통해서 너의 현 주소를 봐라라는 식으로 탁 보여줘요. 그럼 그걸 가지고서 제가 애들이랑 비교를 하냐? 아, 그렇지 않아요. 그냥 전 딱 한마디만 해요. 물론 이게 비교일 수도 있습니다. 단체로 시험을 보잖아요. 그 중에서 저학년 학생도 있습니다. 이제 제 수업을 듣는 학생 중에. 근데 그 애가 되게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야, 너 중학교 2학년 학생 아니니? 너 되게 잘 봤다. 다 맞았네? 이래요, 제가. 아이고, 참.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그걸 들어라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면, 아이가 상처를 받잖아요, 그걸. 그쵸? 근데, 너 다른 친구를 칭찬함으로써 얘가 이걸 듣고 열받아라. 이런 뜻으로 이제 말을 하는 거고. 예, 그래서 이제 여러 방법이 있겠으나, 예, 저는 약간 좀 그런 걸 보면은 이게 잘 안 고쳐지고 하니까 조급해지고 점점? 예, 그런 거죠.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릴게요. 어떤 제자도 있었냐면요. 이런 제자가 은근 많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제 자랑같이 들리실 수도 있어서, 어, 미리 양해를 좀 구합니다. 정시로 대학은 잘 갔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성적이 그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과학고 영재고를 준비했던 아이예요. 그런데 부모님과 합의 끝에 이제 일반고로 턴을 하기로 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일반고를 왔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해서 이제 일반고를 또 오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도 똑같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1년의 과정을 이렇게 하면서, 본인은 그냥 수학을 즐기는 게 좋다느니, 뭐 그런 소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친구한테, 기분이 좀, 그 친구가 많이 상했을 수도 있지만, 야, 너는 그때 영재고 과학고를 그냥 준비를 해서 그냥 가지. 왜 이렇게 일반고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힘들어 하느냐? 어? 너 분명히 뭐 여기 왔다라고 하면 그때 말한 대로 그런 목적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아니 이게 점수가 안 나오니까 선생님이 솔직히 말을 해서, 아니 부모님은 항상 수강료를 낼 때 되면은 직접 오세요 또. 그래가지고 직접 오시잖아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근데 할 말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말이 없다. 이제는 실적을 내줄 때가 왔다. 아니, 이렇게 오랫동안 학원 다니는데, 이게 점수가 안 나오면 어떡하냐. 이 친구 말로는, 점수는 나올 거래요. 언제 나올 건데? 그러면은, 수능도 있고요. 내신이 이번으로 끝난 건 아니잖아요. 라는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저는 선생님한테 배워서 좋아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니까, 기분이 좀 나쁘다가도 그 칭찬에 저도 녹는 거죠. 근데 또 생각하면 할수록 점점 애가 타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죄송은 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제 인생에서 지금 가족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가족 이외에 돈과 시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돈돈돈 거리는 건 아니지만서도, 그러니까 밥값을 제대로 못하면, 그러니까 제대로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전 되게 안 좋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저도 제 직원들한테 쓴소리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번엔 반대로 학부모님과 제 관계에서는 제가 그 입장이 되는 거예요.
밥값을 못 하는 거죠. 맨날 수강료는 받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쨌든 간에 본인이 좋아하는 이제 수학과를 가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런 친구만 있느냐? 여러 제자가 있다 보니까, 이런 케이스의 학생이 있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는 상당한 고충이었다. 예, 그리고 이런 친구들은 조기에 그런 게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중학교 때부터 잡아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가 막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엄마, 내가 이번에 어려운 문제를 풀었는데 내가 반에서 나 혼자만 풀었어. 그리고 선생님한테도 평을 듣죠. 그러면 선생님은 아우, 애가 실력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만 믿고 고등학교로 갔더니만 고등학교 때 점수가 안 나오네? 안 나와요? 그러면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너무 이상한 거죠. 기가 찬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이런 문제도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최대한 빨리 고쳐주려고 노력해야 돼요. 예. 습관화가 고착화가 되면 특정 문제에서 또 잘 안 풀리면 계속 그걸 또 매달리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 정신 차리고 보면은 시간이 금방 가니까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몇 개의 문제를 못 풀다 보니까 그걸 그냥 찍듯이 그냥 풀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수가 또 안 나옵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제 제가 영재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때, 사실 영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적 호기심, 그 어떤 과목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 지적 호기심이 있다라는 건 그만큼 집착이 강하다라는 거고요. 그만큼 집중과 몰입이 엄청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영재뿐만 아니라 수학을 좋아하고 잘하는 애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또 실력이 얼마만큼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문제의 집착력이 강하니까 얘네들이 내신이나 이런 데에서 좀 이렇게 불리하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내신이냐? 수능은 괜찮냐? 수능은 그나마 나아요. 예, 수능은 그래도 그러니까 수능은 그나마 좀 나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신은요 보통 50분 동안 20문제에서 24문제 정도? 23문제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모의고사는 100분 동안 30문제? 수능도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한 문제 할당되는 시간이 내신이 훨씬 적어요. 거기에다가 내신은 문제가 난이도가 좀 높아져 버리면 전반적으로 상당히 난이도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잘 안 풀리게 되면 더더욱 조바심이 생기고, 그리고 조바심이 생겨서 그 어려움이 훨씬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예, 수학을 잘하는 학생 입장에서도. 근데 이제 수능 같은 경우에는 100분 동안 30문제에 해당이 되다가 거기에다가 문제의 난이도가 다 어렵냐, 막 어려운 문제가 더 많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잔잔하게 가다가 또는 뭐 요즘은 준킬러 문제가 좀 더 나온다고 하고 그렇지만서도 막 그 어렵고 막 지엽적인 문제로 막 단시간에 꼭 막 풀어야 된다,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여기서 점수가 잘 나오는 학생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보통에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에 내신보다 수능이 잘 나오는 아이들을 수능형 학생, 그리고 또 좀 더 이해력이 좋고 또 머리도 좋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 한번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단지 시간 안배 문제에 있다라는 거지, 수능형 아이, 내신형 아이 이렇게 구분을 또 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나름의 이제 구분을 제가 좀 말을 바꿔서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수능형 학생, 내신형 학생, 수능, 내신, 복합형 학생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저도 나름대로 그렇게 나눌 수는 있으나, 오늘 제가 설명하는 그 주제에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머리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이 친구의 기질상, 그리고 습관을 바꿔놓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개선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실제로 본인이 바꾸겠다라고 해서 마음 먹고서 이제 풀이의 효율을 좀 더 도모하겠다는 쪽으로 집중을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길을 좀 잘 잡아주면요, 정말 무서운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내신에서도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제자 중에서도요, 그런 요소를 다 갖추고 그러니까 이미 수학을 좋아하고 실력도 어느 정도 되고 그런 요소들이 다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다만 그동안에 공부했던 그 과정과 약간의 방향이 달랐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향을 잘 잡아주면은 그 안에 무슨 속도로 빠르게 푸는 그런 학생도 제가 봤었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뭐 아니면 도다. 이런 게 사실 제 결론입니다. 네, 이 정도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